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2-2-15강이죠.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가족 치료 모델이 마지막이죠. 마지막이고요.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면은 그 가족 치료 모델 같은 경우는 보웬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 그리고 이제 미누친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 사티역,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사티역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나갔었죠. 그 전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 모델 배웠던 거 기억나죠? 뭐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혹시 이제 해결 중심 모델, 이제 역량 강화 모델, 과제 중심 모델, 위기 개인 모델, 이렇게 많이 있었었죠. 그죠? 자, 있었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가족 치료 모델하고 있죠. 가족 치료 모델하고, 전에 배웠던 이제 사회복지 실천 모델, 같이 혼합해서 문제 나와요. 뭐 따로따로 구분해서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합되어서 문제가 나오니까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징들 잘 정리를 해두고요. 또 이제 개입 기법 같은 거 이런 거 완전히 분리해서 각 학자 모델별로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족이다, 아니면은 이제 그 집단이다, 뭐 실천 모델이다, 이런 여러 모델들은 구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혼합해서 문제 나옵니다. 문제 나올 때.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구분해서 공부하고 막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 점수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자,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가는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은 있죠.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선배가 이제 그 교재에 적어놨던 MRI 상호작용 모델이라든지 헤일리 전략적 구조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밀란학과 체계적 모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외에도 참 많습니다. 모델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돼요. 꼭 학자별로 구분해서 여러분들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을까 없을까? 문제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나왔을 경우엔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과감히 하늘에 맡겨야죠. 인샬라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공통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요, 무엇을 얘기를 줄 수 있냐면, 이제 클라이언트 문제 행동이 있죠.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은, 문제 행동에 대한 어떤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상 제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다? 증상 제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첫 번째 기억해 둬야 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왔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 중에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은 어디를 더 중시하는 거야? 과거야, 현재야? 현재겠죠. 그죠? 원인과 변화 행동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 변화 행동이겠고요. 이론과 해결 중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 해결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건 여러분들 생각해내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여러분들 핵심적인 거.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관심 있다? 증상 제거에 관심 있는 게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우선 정리를 해두고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둬야 될 개념 중에서 꼭 기억해둘 게 이중 구속입니다.
한두 가지씩은 꼭 기속해둬야지. 이중구속. 좀 이따 이제 이 선배가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설명해 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치료 기법으로 역설적 개입이라는 게 있어요. 역설적 개입 중요한 겁니다. 역설적 지시라고도 하고요. 이 역설적 개입 그 방법에 이제 변화, 제지, 증상, 처방, 실현 이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시험 잘 나오는 것들에 여러분들 이것도 다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이제 치료 기법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순환적 질문이라든지 지시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정의 그리고 이제 긍정적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가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족 치료 모델 중에서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야기 치료 모델입니다. 이야기 치료 모델. 이야기 치료 모델 같은 경우는 문제의 외현화라는 방법을 써요. 문제의 외현화라는 이제 기술을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는 기법이야. 분리해서 좀 이따 이제 다시 이제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자, 요렇게 여러분들 오늘 수업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해둘 겁니다. 해둘 거니까 자, 이제 칠판을 보고 한번 쭉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합니다. 칠판. 자,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은 원인은 파악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은 파악하지 않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다? 증상 제거에만 관심이 있는 게 뭐다?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이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증상 제거에만 관심이 있다. 치료 목적에만 관심이 있고요. 원인 제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이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 자, 이런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은 MRI 상호작용 모델, 헤일리 전략적 구조 모델, 밀란 악파 체계 모델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정도만 정리해두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헤일리 전략적 구조 모델이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책들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책들이 쓰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헤일리의 전략적 구조 모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자, 주요 개념들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이중구속이야. 이 선배가 뭐 했다고 했어? 이중구속.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나오면 첫 번째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중구속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역설적 개입 두 가지 꼭 기억해둬야 되는데 우선 이중구속에 대해서 칠판 들어가기 전에 이 선배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중구속이라는 거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있죠. 가족 있지. 엄마, 아빠도 있겠고 동생들이 있고 이 가족 구성원들이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한 사람이 모순된 메시지를 보이는 거야.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까요? 가족 구성원들끼리 이제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는 거. 가장 많은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보통 그렇죠. 아빠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하게 사는 거야. 착하게. 그래서 항상 인성을 닦는데 중요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엄마는 옆에서 그렇죠. 뭔 얘기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뭐니요. 뭐니요? 너는 돈 벌 생각만 해. 뭐니 해도 뭐니요?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끼리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한 사람이 두 입 갖고 하는 거야.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 말은 이렇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고서 이제 뒤돌아서서 이제 공부 안 하고 건강하게 뛰어놀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 공부 좀 해야지. 응? 공부 안 해? 응? 숙제는 뭐 학교 선생님 숙제 안 냈어? 하고 또 학원도 가고 그래야지. 이렇게 합니다.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 이중된 메시지, 상반된 메시지를 보이는 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이중구속이라고 하는 거야. 꼭 기억해둬야 돼. 자, 그래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둘 거든
이중구속이다. 상반된 메시지 보내는 거. 가족의 어떤 병리적 의사소통,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요. 이렇게 상반된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오냐면요. 가족 유대 관계가 약화됩니다. 아버지도 믿지 못하고 엄마도 믿지 못하는 거야. 그죠? 네, 믿지 못하는.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유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약화되겠죠. 자, 이중구속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피드백, 활류고리. 이건 여러분들 다 했었어. 다 했었어. 뭐 더 할 것도 없는데, 근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확장하는 걸 뭐라고 했어? 정적, 증가하는 걸. 부적은 뭐라고 했어? 감소시키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행동을 정적, 증가시키는 거야. 정적, 문제 행동을 증폭시킵니다. 그걸 정적 피드백, 정적 활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문제된 행동이 있으면 그걸 증폭시켜요. 이랬을 경우에는 뭐가 옵니까, 여러분들? 위기라든지 일탈, 확장이 더 커지겠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뭐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너무 이쁘다 보니까 9시까지 이제 꼭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이제 있었는데 이제 10시쯤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조금 좀 막 늦어지고 막 이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받으니까 어떻게, 야, 오늘부터 9시가 아니라 8시까지 들어와. 응?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문제 행동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증가됐지. 더 강해졌잖아. 그렇죠?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 열받으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가버리는 거야, 그냥. 뭐가 일어났어? 위기, 일탈이 확장됐잖아. 그래서 문제 행동을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위기, 일탈, 확장이 더 증폭된다라는 거, 증가된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면 되겠고요. 부적이라는 것은 뭐야? 부족이 아니라 부적이야. 아이고, 이거 참 부적이죠, 부적. 부적이야. 이 선배가 노안이 있다 보니까 이거 다 쳤습니다. 다 쳐가지고 이제 노트 보고서 다 이제 워드 치는데 이게 교정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노안이 있다 보니까 자꾸 돋보기 끼고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간혹 가다 보니까 발생해. 발생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알았죠? 자, 부적입니다. 부족이 아니라 부적 완료. 그러니까 현재 행동을 수정하거나 중단하는 거야. 무슨 얘기면 아까 똑같은 예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는 막 증가시켰잖아. 더 막 통행금지 시간을 더 강하게 막 8시로 낮추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직장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너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러려면은 좀 늦게 들어와라. 9시 뭐 10시 들어와도 11시 들어와도 되고 밤만 세우지 말고 들어와. 엔간하면 그냥 들어와. 이렇게 유두리 있게 해줘봐요. 그러면 일탈이나 위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행동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것들, 문제 행동을 줄였을 때, 문제 행동을 수정하거나 중단했을 때는 위기나 일탈 행위가 감소된다. 이거 여러분들 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외울 것도 없습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가족 항상성 이거 배운 거야. 항상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여러분들?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유지하려고. 이런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규칙이 있다고 했었잖아. 이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증상 제거를 하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은 증상을 제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 방법 여러 가지 다 사용해. 다 사용. 거기서 어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아마 책들마다 아마 여러 가지가 많을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 기억해두고 있으면 돼. 중요한 거. 뭐 기억해두면 돼? 이중구속. 머릿속에 꼭 기억해두면 됩니다. 주요 개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뒷장 넘기도록 하죠. 가족 규칙, 뭐, 얘기했었죠. 그죠? 항상성을 지키기 위한 거. 자, 그래서 이제 명시적 규칙이 있고 암묵적 규칙이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치료 기법 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지시 나오는데, 지시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해야 할 일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여기에 이제 직접적 지시로서 이제 충고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그 역설적, 은유적 지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빗대서 말하는 거야. 누구는 하던데, 우리 뭐, 이 선배 씨는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떻게, 나도 은근히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은유적으로 지시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직접적 지시, 말 그대로 그냥 지시하는 거야. 지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해야 할 일을 이제 지시, 처방하는 것을 지시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선배가 이야기했지만 역설적 개입이라고 했었죠. 또 중요한 거. 역설적 개입. 역설적 개입. 역설적 개입이라는 거는 문제 행동이 일어나죠. 그 문제 행동을 계속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역설적이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야. 그걸 역설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그 서방님 술 먹고 이제 한 새벽 3시에 들어오십니다. 새벽 3시에 들어오셔.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해 뜨면 들어오지. 아이고 아주 해도 안 뜨고 그랬는데 너무 일찍 들어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을 유지하거나 더 강하게 말하는 것. 그걸 역설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우리 애기들이 이제 게임 늦게까지 하잖아. 밤늦게 이제 게임하고 있으면 계속하고 있으면 거기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일 새벽까지야. 내일 학교 갈 때까지 하면 되지 뭐. 그래야 그렇게 야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들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설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뭐 상반된 메시지 보내는 거지, 일종의, 마음하고 다른 메시지. 그래서 이중 구속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중 구속, 상반된 메시지 보내는 거, 이중 구속을 활용하는 게 바로 역설적 개입이다라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이런 역설적 개입 같은 경우는요, 사용하는 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하는 게 언제 사용을 하냐면 이제 그 가족이 변화에 대해서 저항이 굉장히 커. 이거 절대 말해서 이제 안 고쳐져. 절대 말해서 이거는 안 고쳐져. 그럴 때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 말이 시가리가 안 먹혀.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뭐다? 역설적 개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시키거나 더 강화하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문제 행동을 계속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더 강하게 하게 하는 거. 이걸 역설적 개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두 가지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걸 뭐라고 했어? 이중구속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이중구속 배웠어. 이중구속을 활용한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고요. 세 번째, 사회복지사 지시에 저항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에 저항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항하도록 하여 어떤 가족이 저항이 클 때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역설적 개입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복지사에게 저항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개입 방법에 역설적 개입의 개입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뭐 변화 제지, 증상 처방, 실현. 제일 먼저 이제 변화 제지부터 생각합니다. 변화 제지는 말 그대로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 일일이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생각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변화했어. 문제 행동에 대해서 변화를 했어. 변화를 했는데 그거를 막는 거야. 응?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게 하는 것. 그거를 변화 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 개입의 개입 방법 첫 번째 변화 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저항 심리로 일어난 변화 행동을 정지시키거나 변화 행동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은 천천히 하게끔 하는 거를 변화 제지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오래 여러분들 기억성에 남습니다. 아까 이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열받아가지고 야 이놈아 이제 게임 그만하고 좀 공부 좀 해라. 게임한다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인생 막 이렇게 다들 막 그 혼났어. 그러니까 한 30분 나니까 애가 열받아. 알았어요. 공부할게. 앞으로 나 여기 들어오지 마. 공부할 테니까 다 그 책 펴옵니다. 그러더니 막 공부만 해 막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이랬을 때 아빠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더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야. 천천히야. 자, 밥은 먹고야. 이거 먹어. 간식 좀 먹고야. 이렇게 말하는 거를 변화 제지라고 하는 거야. 뭐 변화 막 제지하는 게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달래주는 거예요. 달래주는 거. 요런 형태의 변화 제지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변화 제지라는 건 클라이언트가 저항 심리로 일어난 변화의 행동을 정지시키거나 천천히 하게끔 하는 거야. 천천히 하게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변화된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상 처방 나오는데 증상 처방은 말 그대로 증상을 처방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행동을 지속시키거나 확대시켜 클라이언트 저항을 유도시키는 거야. 문제 행동을 더하게 시키는 거야. 더하게 시키는 거. 그래서 저항을 유도시키게 해서 그만두게 하는 방법을 증상 처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말이 이상해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계속 게임만 나옵니다. 우리 애가 게임만 해요. 뭐 왜 그러냐면은 그런 집이 대부분이죠. 예, 대부분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이죠. 막 게임을 해. 게임을 막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도 게임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열받아. 딱 들어가가지고 딱 봐도 한심스럽죠. 한심스러우니까 딱 먹어. 아 그래야 더 해. 어떻게 게임하는데 어떻게 힘들지? 간식 좀 줄까? 게임 더 해. 이렇게 만드는 게 증상 처방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딱 닫죠. 알았어. 그만할게. 이렇게 문제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방법 중에서 사용하는 거. 문제 행동을 더 시키든지 아니면은 시키게 하든지 더 이제 막 강하게 막 더 시키는 거.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저항을 유도시키는 것. 이거를 증상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문제 행동을 지속시키거나 확대시켜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일으켜서 문제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것. 이거를 증상 처방이라고 한다. 정리해 두고요. 그리고 이제 실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현은 뭐예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더 강한 아픔을 주는 거지. 약속 어길 때마다 이제 용돈을 뺏는다든지.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나쁜 행동하고 그러면은 해병대 캠프 많이 안 보내죠. 예전에는 많이 보냈었는데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증상보다 더 고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을 실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설적 개입의 개입 방법에는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이중 구속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꼭 정리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역설적 개입입니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적 질문 봅니다. 순환적 질문이라는 것은 순환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가족들, 구성원들에게 이제 뭐 가족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물어보죠. 현재 가족 체계는 어떤지, 아니면 왜 이렇게 이제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 또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상호작용들은 어떤지, 이제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하면서 질문하는 걸 순환적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적 질문하면 어떤 효과를 노릴까요?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기술이 이제 순환적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정의, 재구조와 재구정, 재구성, 재명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정의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거나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 다르게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가족 구성원을 보는 시각을 새로운, 아이고, 이거 또 나왔네. 또 탑니다. 시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하도록 도움을 주는 게 재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잔소리가 많은 엄마는 뭐야, 여러분들? 나한테 관심이 많은 엄마로 재정이 하는 거야. 공부 안 하고 이제 운동만 하는 아들이 있어. 운동만 하는 아들. 그 아들은 뭐? 우리 아들은 건강하구나. 건강한 아들이구나. 매일 거울만 보는 딸내미가 있어. 우리 딸은 이쁜 딸이구나. 외모가 수려한 딸이다. 이렇게 재정의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기술을 재정의라고 한다. 기억해 두고요. 자, 긍정적 의미 부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그거를 긍정적 의미 부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게임만 하는 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새벽까지 이제 게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인내력이 참 좋구나. 긍정적으로. 막 새벽까지 이제 학교 갈 때까지 게임하고서 이제 곧바로 이제 가방 싸가지고 학교 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체력도 좋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돌을 많이 닦아야 되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면은 부모님들이 돌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들어오는 우리 서방님, 아이고, 술 먹고 저렇게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거, 저러고서도 아침에 또 출근하는 거 보니까 아직 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게 이제 긍정적 의미 부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실천 기법인데 이 실천 기법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야기 치료 모델이에요. 이야기 치료 모델. 이야기 치료 모델 같은 경우는 문제의 외현화라는 이제 그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문제의 외현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클라이언트 문제 있죠. 클라이언트 문제가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는 거야. 이 문제점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의지력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 의지력을 떼어내. 그래서 의지력만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을 독립된 객체로 생각하고 다루는 기술을 문제의 외현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이 문제의 외현화라는 방법을 쓰는 게 이야기 치료 모델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족 중재라 나오는데 중재자. 이거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거, 가족 중재,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고, 이제 가족 옹호라는 건 알죠? 가족의 권리를 이제 대변해 주는 거, 요렇게 기억을 해둡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이제 쭉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났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봅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의 이중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중구속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딱 하면 여러분들 딱 하면 혼박했으니까 다 외울 것 같죠? 다 외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8개 과목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다 보면 이거 했었나? 이렇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암기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중구속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상반된 메시지에 이중구속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증상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증상을 이용한 거고요. 빙산기법을 이용한다. 빙산기법. 이렇게 문제가 나와. 이렇게. 빙산기법 뭐야? 사티어.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이잖아요. 그죠? 사티어.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 이거 사티어. 경험적.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번이 되겠지요. 지시적 기법 사용하죠. 지시적 기법 사용하고 역설적 기법 사용하고요. 치료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역설적 기법이잖아. 그죠?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이제 이중 구속에 관련되고 빙상 기법 같은 경우는 경험적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확실히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들 딱 잡고 있으면 딱 문제가
문제를 딱 보면은 답이 딱 보여요. 확실히만 외우면. 어렵게 나오는 문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렵게 나오는 문제 기본적인 형태로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1번 문제 봅니다. 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회 문제고요. 가족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앞에 나왔던 문제인데 관계된 거 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다시 집어넣네요. 1번 정서적 기능보다 가계 계승과 같은 제도적 기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거꾸로 얘기했죠. 현대사회 와서는 가계 계승과 같은 어떤 제도적 기능은 점차 약화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는 밀착된 경계를 가진 관계일수록 기능적이다. 여러분들 밀착됐다라는 얘기는 경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고요. 경계가 없는 가족 같은 경우는 기능적이야 비기능적이야? 비기능적이죠. 지금 2번 틀렸고요. 가족 문제는 단선적 인과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단선적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순환적 인과론으로 기억해두라고 했었고요. 가족 항상성은 가족 규칙을 활성화하여 지속적 아이고, 이거 또 오타네. 여기 오타가 왜 이렇게 많지? 관계.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가족 항상성은 가족 규칙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맞죠? 틀린 거 하나도 없네, 여기는. 자, 5번. 가족 생활 주기가 변해도 역할 부담은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고정되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61번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아이고, 이게 늙으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쓰는 것도 자꾸 오타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62번. 다음의 사례에 나타난 가족 의사소통 내용은 자, 보도록 하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족 회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밝힐 줄 알아야 한다라고 평소에 강조한다. 그런데 막상 가족 회의에서 아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너는 아직 어리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면박을 준다. 딱 나오죠. 뭐예요, 여러분들? 이중구속. 그죠? 자, 6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상반된 메시지. 자, 2번, 62번 정답 2번입니다. 63번 봅니다. 가족 실천 모델과 주요 개념, 기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21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 이렇게 또 계속 나오네. 이렇게 혼합돼서 문제 나옵니다. 보행, 자아분화, 탈삼각화 맞지요. 구조적 모델, 하위체계, 균형 깨트리기 맞지요. 경험적 모델, 자기 대상, 외현화. 외현화는 뭐라고 했어? 경험적 모델이 아니라 이야기 모델이라고 했었죠. 이야기. 자, 그러면 63번의 정답은 뭐라고? 3번입니다. 3번. 외연화 이야기 모델입니다. 전략적 모델 활류고리 재구성 맞고요. 활류고리 했었죠. 자, 그리고 해결 중심물이 강점과 자원 예외질 맞죠. 자,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외현화는 이야기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64번 봅니다. 다음 대화에서 사회복지사 B가 클라이언트에게 사용한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저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B. 좌절감이 당신으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네요. 나왔어. 좌절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A하고 같이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독립적으로 바깥으로 끄집어냈어. 독립적인 거로 객체로 좌절감을. 이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고 했어? 외현화. 문제의 외현화. 그죠? 자,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죠. 자, 이것으로 이제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 치료 모델 전부 이제 다 끝났는데, 앞에서도 이제 이 선배가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문제,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 모델 같은 경우와 같이 연관시켜서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혼합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구분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입 기법 같은 경우는 잘 비교를 해놓아야 돼. 잘 비교를. 그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문제를 냅니다. 자, 오늘 문제 낸 것, 오늘 그 수업 나갔던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 역시 뭐니 해도 뭡니까, 여러분들? 이중구속. 그죠? 이중구속 꼭 정리해둬야 되고, 치료 기법에서도 이제 뭐가 있었어? 역설적 개입, 역설적 지시, 그리고 이제 개입 방법으로 변화 제지, 증상 처방, 실현, 그죠? 정리를 해둬야 되고, 이제 뭐 순환적 질문이라든지 이제 뭐 재정의 긍정적 의미 부여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이제 집단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